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BTS에 관심이 있는 안내입니다. 이 정도면 BTS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할 겁니다. 네네. Don't worry.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윈도우 11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신 게 그 윈도우 11의 가격 혹은 그 무료로 설치하는 거냐 유료로 설치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안느님이 질문으로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하고 끝났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방송에서 유료라고 얘기하고 끝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기존의 윈도우 10을 쓰던 사람은 11이 무료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모르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댓글에 지적이 되고 나서 급하게 고치시는 것 같은데 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이 나왔을 때 뭐 7, 8 쓰고 있는 사람 10으로 옮길 때 공짜라고 해놓고 그 기간을 정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기간 내만 공짜고 그 이후로는 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리겠다고 해놓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AS를 해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소 같은 거요? 뭐 수소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화석연료가 친환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최대 관심사가 뭐죠? 김범례? 네? 역시 그렇죠. 그게 뭐야? 김범례라는 AI 몰라요? 그 자동차 안에 넣으려고 다들 혈안이라고 하던데. 누가 이런 목소리를 차에서 듣고 싶겠어. 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비슷하죠. 전기차. 지금 모터를 활용한 전기차,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산업 용어를 빌려오면 전동화라고 하죠.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왜 이렇게 다들 전기차 뭐 전동화로 넘어가려고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 문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된다. 이게 약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여서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이렇게 전기차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가 있죠. 네.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선박, 그러니까 배도 디젤 엔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중장비들,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비행기도 어마어마한 연료를 쓰죠.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면은 뭐 군수품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운용하는 장비들 그런 것도 다 이제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석유를 쓰죠. 특히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탄소 배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중에 2.5%는 비행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동차나 뭐 다른 쪽은 전동화하겠다 뭐 하겠다 말이 많은데 왜 선박이나 중장비, 비행기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없을까? 왜냐하면 비행기도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 떠있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나 선박들도 전동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동차보다 선박이나 비행기가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건 좀 당연한 일이죠. 네. 뭐 무겁기도 하고 뭐 특히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출력과 강력한 힘이 요구가 되는데 제한된 배터리 셀에서 그만큼의 전력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술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배터리의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많이 적재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힘을 많이 주고 또 비행기는 뭐 10시간, 20시간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배터리가 무거워. 그러면 또 더 많은 힘이 필요해. 그렇죠. 뭐 약간 이게 도돌이표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충전에 대한 문제. 이게 선박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물동량이 미쳤거든요. 네. 코로나 회복 조짐 보이면서 요즘 HMM 이런 데 주가 보면 미쳤단 말이죠. 해운업이. 근데 충전 문제가 있어요. 충전. 이게 배를 기름 넣고 바로바로 돌려도 요즘 물동량을 못 따라가는데 야, 이 정도 배터리 충전하시려면 4일 필요합니다. 배를 약간 여기 충전소에 꽂아두시고 한 4일 뒤에 오시죠. 이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름은 그냥 바로 꽂아서 콸콸 쏟은 다음에 다시 출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선박이나 뭐 비행기나 이런 중장비들은 배터리를 바꾸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네. 하지만 이거를 물론
시도하는 업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영국 업체예요. 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예요. 어떤 브랜드인데요? 자동차 브랜드인데 포드? 포드는 미국 거고 정말 비싼 자동차의 대명사.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오. 롤스로이스가 순수 전기 비행기 모델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롤스로이스 하면은 그냥 엄청 비싼 자동차, 움직이는 뭐 기름 먹는 하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롤스로이스는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자체가 항공기 엔진에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가 전동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자가용 비행기 그러니까 좀 작은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A380 에어버스 이런 막 엄청난 여객기 말고 화물기 말고 개인용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고 선박 같은 경우에서도 소형 선박 위주로는 전동화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비행기보다 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바다 위에 전류가 흐르는 게 떠다닌다는 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 장난감 보트? 장난감 보트나 제트스키처럼 조금 충전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화물선 크기랑 비교할 만한 건 아니긴 하죠. 거기서 배터리가 한번 터지기라도 하면 난리가 나긴 하겠지. 근데 이 화물선이나 선박이 전동화가 더 어려운 이유는 물의 저항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한 번 충전하면 뭐 400km를 가네 300km를 가네 그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물의 저항은 공기의 1000배예요. 그러면 30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도 그냥 단순히 산소로만 계산하면 물에다 갖다 놓으면 같은 힘으로 그거의 1000분의 1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전기 모터나 대용량 배터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의 저항이 1000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든 그거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래가고 힘센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나 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달아요. 우리가 쓰던 내연기관이 엄청 대단한 거였구나. 자동차도 굴릴 수 있고 기차도 굴리고 비행기도 굴리고 선박도 굴려. 물에서 떠다니든 우주선도 쏘아 올려. 그냥 아무데나 다 갖다 바쳐도 다 되는구나. 내연기관이 이렇게 대체하기가 힘든 거였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선 배터리로 선박, 뭐 비행기, 중장비를 다 바꾸는 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배터리 기술이 훨씬 많이 발전해야 되고 뭐 용량 문제, 크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연료로 떠오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서론이 대단했다. 서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전동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e퓨얼이라는 기술이에요. 앞에 있는 e는 그 우리 이메일 할 때 그냥 e고요. 아마 에코, 뭐 인바이러먼트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fuel, 연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지구로 내뿜고 있어요. 자동차도 내뿜고 선박도 내뿜고 비행기도 내뿜고 야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걸 다시 연료로 만들면 되지 않냐? 제습기처럼? 그치? 야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물을 모으려면 제습기 돌려서 물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고온 고압의 반응로에서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액화 합성 연료를 만들자. 그러니까 인공 탄화수소 화합물을 만들자. 이거 채굴하지 말고 뭐 채굴도 계속 하겠지만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떠다니거든요. 너무 많아서 문제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아서 다시 인공 탄화수소 화합물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조금 그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조금 배우신 분들이라면 야 그게 효율이 나오냐? 야 그게 이산화탄소 모아가지고 탄화수소 화합물을 만드는 거면 그게 효율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대 정유기업인 엑손모빌, 쉘, 랩솔 같은 회사에서 수조 원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도 개발이랑 생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면서 현재 전 세계에 깔려있는 수천억 개의 내연기관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면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어서 지구가 얼마나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 보이지만 그럼 한 뭐 50억 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50억 대의 폐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그 50억이 폐차로 밀려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답이 없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쓰레기예요. 플라스틱이고 다 이제 뭐 고철 같은 건 다시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전기차로 바꾸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던 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 친환경 바람 있잖아요. 이 친환경 바람은 주로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는 쪽이 지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들 이렇게 지금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나 뭘 해도 개도국에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충전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전기차를 깔려면 교체 비용도 필요하지. 그리고 지금 주유소 있는 것들만큼 충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생각해보면 그 스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차선으로 우리가 석유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이라고 하기엔 몇 년 됐지만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e퓨얼이라는 기술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뭐 원자재라고 할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널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일이 없어요. 중국에 좀 많으려나? 그럴 것 같아. 인도나 중국에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천억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이라는 거는 자동차에도 있고 선박에도 있고 아니면 뭐 발전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천억 개의 전 세계에 깔려있는 내연기관을 교체하지 않고 대신에 석유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공급하자라는 프로젝트고 조금 아쉬운 점은 상용화가 되려면 채굴에서 얻어내는 석유보다 이게 좀 더 싸야 돼요.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나오거나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한 2050년쯤은 돼야 확보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당장 지금은 효율이 없지만 이게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웬만큼 그 채굴 석유에 따라잡을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 같은 양, 이산화탄소 같은 양을 채굴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출력이 비슷할 거다. 최소한. 출력 입장에선 똑같고요. 어차피 석유가 되는 건 똑같고 석유를 가져오는 과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채굴을 해서 원유를 뽑아서 어쩌고 해서 석유를 공급하는 것과 그냥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공기 쫙 빨아들여서 촉매 반응 일으켜서 석유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비슷해질 것이다. 비용적으로. 사실 시장에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비슷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기술을 위한 기술인 거지. 근데 2050년이라 그러니까 약간 아득하긴 하네요. 2050년이 이제 상용화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든 뛰어들 수 있다. 약간 그런 거고 이게 정말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거는 한 2030년? 그쯤 되면 좀 돌려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인간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고. 자, 지구온난화가 이제 먼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만약 된다. 그래서 뭐 엑슨모빌, 쉘, 뭐 랩솔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 국가에서 이 기술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고 돈을 쓸어담기 시작한다. 그냥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로 돈 벌기 시작한다. 이러면 아마 너도 나도 할 겁니다. 중국, 인도에 이 공장들이 엄청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디가 가장 오염이 심하냐? 우리가 거기에 공장을 세우겠다. 뉴델리, 베이징 한복판에 우리가 e퓨얼 공장을 세우겠다. 제발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내님 말씀처럼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정답 혹은 해답을 찾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기로 빨리 바뀌는 이 흐름을 막기 위한 정유 회사들의 새로운 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고 아마 이제 전기차 바람이 불면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혹은 디젤차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디젤을 사도 되나? 이거 몇 년 굴리지 못하고 금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 발전도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조금 귀를 열어두시면 좀 즐거운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